부동산 경기 흐름과 경매 투자 잠깐 보시면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김영삼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 집값이 이렇게 하락기에 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김영삼 때는 이제 IMF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IMF 하면은 뭐 우리가 금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막 부동산들이 폭락하고 그래서 지금 그 경매 시장에서 한 번 유찰이 되면 20%씩 적감이 되거든요. 20%씩. 근데 어느 법원은 30%씩 적감이 돼요. 30%씩. 그럼 법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되면 20%, 30% 받는데 요 30% 유찰된 유례가 요때 IMF 때 시작한 겁니다. 왜? 20%씩 빠지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 좀 빨리 진행하자. 30%씩 팍팍. 그래서 요때 진행해가지고 팍 내려. 그래도 안 사거든. 살 돈이 없었고. 자, 그런데 이때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오면서부터 집값이 엄청 올랐죠. 노무현 때. 무슨 뭐예요? 워낙 투기를 많이 하니까 전국에 투기되니까 온갖 대책은 다 세웠던 때가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좀 내려오고 박근혜 정부 때 자꾸 내려오니까 빚내서 집 사자. 막 그러면서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기 시작한 게 무섭게 올라간 게 지금 여기서 생겨난 게 우리가 벼락거지들이 막 생겼었다 그랬죠. 신조 생겼잖아요. 벼락거지. 집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잠깐 수천씩 막 오를 때가 있고 집 못 사는 사람은 갑자기 절망에 빠져가지고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신조 생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요 정도 올라갈 때는 자, 뭐 저렇게 오르다 말 거야. 떨어질 거야. 그랬는데 또 올라. 왜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사야 되겠다. 해갖고 은행에서 빚을 내갖고 막 20대 영혼을 끌어 샀잖아요. 온갖. 내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집을 사야지.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이러면서 산 것들이 이때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부터 이제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막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그래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지금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다 묶었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재작년에 다 풀어줬죠. 하반기에. 작년에도.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저것밖에 없어. 서울에. 투기 지역. 그죠? 서울, 송파, 강남, 송파, 서초, 용산. 그죠? 네 군데 빼놓고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출도 규제도 금리가 올랐지만은 무슨 그 보금자리 뭐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좀 대출도 풀어주고 해서 살짝 반등 하나 했는데 그 약발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금리에 이자 감당을 못해서 경매가 대출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역전세, 전세 사기로 인해서 강제 경매가 쏟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림을 봐서 이제 거시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상승장, 하락장 이렇게 패턴을 돌면서 움직이는데 경매를 놓고 봤을 때 상승장에서는 제가 경매 투자를 했지만은 추격해서 올라가는 데는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가 너무 어렵다. 하락장에서는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가지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잘못 사지 않는 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쭉 계속 올라왔어요. 부동산. 그래서 투자 논리는 간단해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싸게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오르면 판다. 이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남들이 선호하고 환가성 있는 물건들 어떤 것이 있죠? 환가성 있는 물건. 부동산도 많이 있지만 주식? 아니 부동산도 많이 있지만 주로 아파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환가성이라는 거 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물건. 이제 아파트, 빌라, 뭐 단독주택, 토지 있지만 제일 잘 팔리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또 오르기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지고 근데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가성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싸게 사놓으셨다가 다시
없을 때 차익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경매 투자할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제일 쉬워 또 복잡하지 않고 또 제일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 적어놨는데요. 상승기 때는요, 이 부동산 물건이 많아야 적어요. 매물이 적죠. 매물이 적고 낙찰가가 높아요. 내가 받으려면 높아져. 자, 그리고 하락기 때는 물건이 매물이 많아야 적어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낙찰가가 그렇죠. 상승기 때보다는 낮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는 내가 했지만 경매 투자는 상승기가 좋다, 하락기가 좋다. 하락기가 더 좋습니다. 상승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하락기가 더 좋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락기 때 제가 이제 투자한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 12년 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보면 지금 시장하고 좀 비슷해요. 2012년도에 이게 기사를 보면 여기 그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깡통주택 사이클이 이게 돌았다 이래요. 그래서 경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시장에서 거래는 뚝 끊겨 있고 집값 하락을 더 부추겼고 이렇게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때 2012년도에 이다 보니까 이때도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많이들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이렇게 기본이었는데 한 번 유찰 될 때는 좋은 물건들은 아예 최저가에 그냥 살짝 써가지고 낙찰받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보면 이때 12년도에 요거 이제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은 건데요. 여기는 어디 거냐면 평촌 아시죠? 평촌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뭐 옛날에는 신도시였는데 지금도 신도시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일반 신도시라고 이제 해서 이제 대단지 있는 아파트 거기 이제 기존 현재 매매보다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3억 4천의 감정인데 요거하고 시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2억 7,200 최저가 20% 빠진 거에서 조금 더 써가지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한번 해서 낙찰 받았는데 요거를 시세보다도 싸게 받았고 갖고 있으니까 지금이 얼마 정도 올랐냐? 자, 8억에서 9억입니다. 이게 이 정도. 이게 지금 매매가가요. 근데 아니 그것 말고도 서울이나 일반 분당이나 이런 데 사는 것도 다 똑같아요. 싸게 사놨으면.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6억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매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것도 2억 7,500이면 내가 돈이 2억 7,500이 다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돈이 뭐가 필요하면 10%만 있고 일단 보증금이 10%예요. 최저금액의 10%면 2억 7,200의 최저가의 10%니까 2,72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입찰을 걸어 낙찰을 받아. 그러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한이 있죠. 일단 주택이 뭐 다주택자는 좀 제한이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니까 큰 돈 안 들이고도 샀어요. 일단 그럼 사놓고 어떻게 전세를 주면 전세값이면 또 뺐거든. 내 돈 안 들거든. 전세를 2억 7천 주면.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한 잔금 내고 바로 전세 맞추면 빼는 거예요. 빌렸다가. 자, 그리고 이제 전세 놓고 계속 기다렸더니 값이 올라가는 거. 단순하죠. 투자가. 단순해요. 자, 이런 것들.